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47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은 가장 따뜻한 색 블루입니다. 어띵님이 댓글 달아주시면서 다뤄주셨으면 했는데 예. 제가 바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다루긴 싫었어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저 나름으로 감명 깊게 본 작품이기도 하고 해서 입 밖으로 내기가 너무 조심스러웠는데 어쨌든 다루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과 각본 연출에 압델라티프 케시시, 촬영에는 소피안 엘파니, 편집에는 가리아 라크로아 등이 있습니다. 예. 이 작품의 수상 및 평가를 말씀드리자면 국내 언론에서는 평론가들이 7점에서 9점으로 고루 평가하였고 로튼토마토에선 90% 신선도와 10점 만점에 8.2점의 평균 점수를 받았고 메타크리틱에선 88점을 받았고 유저스코어 10점 만점에 7.9점을 기록했습니다. 66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으로 유명하죠. 칸 영화제뿐만 아니라 LA 비평가, 시카고 비평가, 뉴욕 비평가, 런던 비평가, 세자르 영화제, 크리틱스 초이스, 전미 비평가 협회 등의 외국어 영화상과 여우주연상을 거의 다 휩쓸었습니다. 예. 국내 흥행은 5만 1000명 정도 봤어요. 근데 사실 이 영화가 러닝타임이 3시간 정도 되고 전국에서 53개 정도밖에 안 되는 스크린에 걸렸는데 네. 그걸 생각하면 상당한 선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작품은 원작이 있습니다. 2010년에 프랑스의 만화가 줄리 마루가 블루 이즈 더 원 미스트 컬러라고 하는 그래픽 노블을 발표했죠. 이 작품을 감독인 압델라티프 케시시가 아델의 이야기 1부와 2부라는 제목으로 각색을 해서 영화를 만들어 칸 영화제에 출품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픽 노블은 파란색은 따뜻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시가 되었고 영화는 가장 따뜻한 색 블루, 갓다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트리비아를 이야기하자면 논란이 있었어요. 네. 프랑스 영화 노조에서 압델라티프 케시시 감독이 촬영 기간 내내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네.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촬영 과정이 거의 착취에 가까웠다. 주중, 주말에 관계없이 일을 했어야 했고 하루에 8시간 근무로 계약을 했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16시간이었다는 것. 그 밖에 스태프들은 추가 노동에 대한 임금 미지불가, 불공정한 처우, 감독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비판했습니다. 네. 무질서한 촬영 스케줄, 그리고 정신적인 괴롭힘, 약자를 괴롭히는 분위기 때문에 중간에 일을 그만둔 스태프들도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증언을 했죠. 이때 상황을 보면은 프랑스 영화 노조가 2012년 1월에 단체 협약을 맺었는데 촬영장에서 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영화제 때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좀 더 이슈화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원작자가 영화를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원작자인 줄리 마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른바 레즈비언 섹스를 묘사한 장면에서 굉장히 가혹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전시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게다가 섹스씬은 동성애자들한테 전혀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고 이성애자 남성의 레즈비언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시선으로 섹스씬을 묘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원작가 줄리 마로가 이야기를 했네요. 이것에 대해서 감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칸 영화제 이전에 줄리 마로에게 영화를 보여주었다고. 그리고 그녀는 이메일을 통해서 영화가 무척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다고 대답을 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꾼지 모르겠다. 그녀만이 레즈비언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태도는 위험하다. 남성의 시선 같은 주장은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항변하는 이야기를 했네요.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레아 세이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은 줄리 마로의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는 압델라티프 케시시의 영화다. 또 세 번째 이슈가 감독과 배우의 불화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레아 세이두가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압델라티프는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 그에겐 자신의 관점이 중요하고 현장에서 전혀 존중받지 못했다. 현재 감독과 대화는 하지만 그가 나를 그리 좋아하진 않는 것 같다. 감독이 이것에 대해서 이 논쟁은 거짓말과 천박함에 기초해 있다. 주목받고 싶어서 하는 소리다. 레아 세이두도 이 영화를 찍으면서 성장했다. 지금은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라고. 수년간 영화를 찍기 위해 공들였던 노력을 망가뜨리는 발언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이 논쟁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우리가 데일리 비스트와 인터뷰할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날지 몰랐다고.
레아와 나는 무척 친하고 촬영 내내 서로 많이 의지했다고. 그래서 인터뷰할 때 당시의 기억을 그냥 꺼냈던 것뿐이다. 그렇게 웃으면서 당시를 회상했던 것뿐인데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가 나가지고 많이 당황스럽다고. 어쨌든 아델 본인은 이 영화를 사랑하고 다시 찍어야 한다면 또 다시 찍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않는데 언론 매체에서 좀 자극적으로 부추기는 듯한 기사가 나서 사이가 틀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증명이나 하듯 루이 델릭상을 수상했을 때 KCC 감독과 아델만 시상식장에 나타나고 레아 세이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촬영할 때 일화가 몇 가지 있는데 음식을 먹는 장면 있잖아요. 네. 특히 아델이 케밥을 먹는 장면이 있는데 토할 정도로 먹었다고. 그리고 두 여자가 처음 마주치는 씬을 찍을 때 한 100번 정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롱테이크 정사씬에서 미리 짜여진 안무가 전혀 없었다고. 몰아치듯이 강요하면서 배드씬을 찍었고 거의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그 장면만 찍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요모저모로 이야기하자면 레아 세이도가 이제 파란색의 머리로 나오는데 캐시시 감독이 직접 염색을 해줬고 섹스씬에서 성기가 노출이 되는데 그 부분은 가짜 성기를 더 씌운 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델을 캐스팅할 때 비화가 특이한데 레몬 타르트를 먹는 입의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캐스팅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트리비아를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감독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독 압델라티프 게시시. 전작으로는 볼테르의 탓이다, 게임 오브 러버 앤 찬스, 소리 헤이터스, 생선 쿠스, 검은 비너스, 그리고 갓다블, 그리고 최근에는 매크투비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게임스 오브 러버 찬스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세자르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광주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탄 바가 있고 생선 쿠스쿠스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 유럽 영화상,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탄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갓다블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감독입니다. 네. 일생을 좀 이야기하자면 66년도에 튀니지에서 프랑스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분이 60년생이니까 6살 때 이민을 간 거죠. 네. 그래서 프랑스 니스에서 자라났고 어렸을 때부터 연극 수업을 들었고 자연스럽게 연기 쪽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은 후에 시나리오를 쓰면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민자들의 삶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영화계 초창기 때 생선 쿠스쿠스를 다뤄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봤는데 싹이 보인다고 할까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스가르 파라디 감독의 느낌도 좀 나고 그리고 이 감독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춤, 먹는 거, 클로즈업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람을 딱 봤을 때 본능적인 느낌이 들 만한 것들 있잖아요. 먹는 것도 굉장히 본능적이고 클로즈업을 극대로 해서 표정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랄지 그리고 춤을 통해서 육감적인 느낌을 통해 영화를 끌고 가는 약간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두드러진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고 생선 쿠스쿠스도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먹는 것과 답답한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감독이 갓다블을 만들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감독이 마리보의 작품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마리안느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영화의 중요한 참고 자료였고 원래 오랫동안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리보가 마리안느의 인생에서 아름답게 묘사한 과정을 이 작품을 통해서 영화로 구현하고 싶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밝히기를 클로즈업 장면을 의도적으로 많이 찍는 게 아니라고 그저 영화를 만들 때 매 순간 특정 장면에 적합한 프레임이 무엇인지 사진가의 마음으로 선택을 할 뿐이라고 클로즈업을 주로 롱 렌즈로 찍는 편이고 배우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가까이 대려고 하진 않는다고 그래서 클로즈업을 하게 되면 작은 움직임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잘 알맞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클로즈업을 사랑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아델의 삶 1부 2부인데 속편의 가능성이 혹시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감독이 게임 오브 러브부터 찬스까지 내 캐릭터들을 떠내어 보내야 하는 순간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서 작품을 마치고 난 뒤에 아델을 비롯해서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생각을 해봤다고 그래서 아델에 대한 새로운 챕터를 쓰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결과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는 중이라고 뭐 그런 식의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스텝 소개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 배우 아델과 엠마 정도만 소개하고 1부는 마치도록 할 텐데
아델 역할의 아델 에자르코플로스, 전작으로는 팀퍼티 라이드, 라운드업, 터키 형님, 가장 따뜻한 색 블루, 그런 날 사이 어떤 날, 스파이 디 오리지널, 라스트 페이스, 다운 바이 러브 등이 있습니다. 이 배우는 그 전까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진 않았는데 네. 가장 따뜻한 색 블루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 약 37개의 영화제 수상 후보로 올랐습니다. 이 배우는 파리의 19번가에서 자라났고 아버지는 기타 선생님이고 어머니는 간호사였다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고 2017년 3월에 임신 소식이 알려졌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연기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까지 클로즈업이 들어왔는지는 자기도 몰랐다고.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고 그건 아마 감독이랑 신뢰와 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인터뷰를 한 게 있어서 소개시켜드립니다. 다음으론 엠마 역할의 레아 세이두, 전작으론 미스트리스, 아름다운 여인들,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루르드, 로빈 후드,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미드나잇 인 파리, 시스터, 가장 따뜻한 색 블루,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미녀와 여수, 생로랑, 더 랍스터, 단지 세상의 끝, 007 스펙터 등에 나왔습니다. 네. 워낙 유명한 배우죠. 이분은 다이아수저라고 봐야겠죠. 프랑스 고목 영화사 회장 니콜라스 에두의 증손녀이고 네. 프랑스의 거대 미디어 기업인 파테 회장의 손녀이기도 하고요. 프랑스의 유명한 드론 업체 창립자 중 한 명인 앙리 세두의 딸입니다. 네. 그래서 세두 집안의 자체 부의 규모가 7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분은 원래 어린 시절에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 음악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했지만 수줍음이 있었나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음악의 꿈을 버렸고, 사실 이런 집안이면은 자기 자식이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간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집안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서 자유롭게 연기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기 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 코미디 영화를 시작으로 영화계에 데뷔를 했고 바스터즈를 통해 할리우드에서 데뷔를 하고 로빈 후드와 미드나잇 인 파리를 통해 인지도를 많이 높였습니다. 시스터 이게 괜찮았지? 시스터? 동생에게 얹혀 사는? 그 동생이 초딩이야. 초딩인데 얹혀 사는 거지. 이 남매에게는 무언가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영화에서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서 연기가 괜찮았지. 더 랍스터에서도 인상적이었고. 그렇죠. 굉장히 인상적이죠. 혁명군의 리더였지. 네. 많이 놀란 게 유명한 집안인지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은 이 영화에서도 노출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뭐 만약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삼성의 여자 배우가 전라의 노출신을 연기를 하면서 하면은 우리나라 통념상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사실. 불가능하잖아. 근데 참 자유롭구나, 그리고 되게 개방적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다른 작품에서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데 이번 작품은 물론 이쁘지만 머리도 단발이고 특히 입에 클로즈업이 많아가지고 입이 벌어진 게 유독 두드러지잖아요. 그거 보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좀 그쪽으로 시선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배우 소개까지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부에서는 영화의 간단한 개요와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고 2부에서는 영화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